노르웨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입이 떡 벌어지는 피오르, F조르트 마법처럼 춤추는 오로라, 너던 라이츠, 아니면 얼어붙은 풍경 속에서 전투 도끼를 휘두르는 바이킹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쩌면 노르웨이의 현대적인 명성, 즉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꾸준히 선정되는 만족의 땅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든 아마 엽서처럼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풍경과 화려한 여행 가이드북 뒤에는 대조적인 모습이 가득한 나라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50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진보적인 사회 중 하나가 된 곳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의 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이함 도전, 그리고 놀라움으로 가득 찬 땅이기도 하며 이는 여러분이 그곳에서의 삶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재정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르웨이에서의 삶은 정말 어떨까요? 노르웨이가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풍경에 있어서 섬세함입니다. 이 나라는 경치 좋은 드라마에 대한 설명서를 직접 쓴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산, 짙푸른 피오르, 끝없는 숲,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대한 조각가가 조각한 것처럼 보이는 해안선까지.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서쪽에 위치한 북유럽 국가입니다. 54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거대한 크기와 지리 덕분에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면적으로 유럽에서 6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1km당 인구 밀도가 15명에 불과하여 유럽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를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나라의 일부 지역에는 사람보다 순록이 더 많습니다. 노르웨이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해안선입니다. 모든 섬과 피오르를 포함하면 무려 63,000마일이 넘게 뻗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다른 나라보다 더 긴 해안선이죠. 그리고 그 피오르들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빙하기 동안 빙해에 의해 조각되었습니다. 게이랑게르 피오르, 지아이란제르프 조르드와 네로웨이 피오르, 나로 에프트 조르드는 수정처럼 맑은 물속으로 드라마틱하게 깎아지른 절벽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 찍히는 풍경 중 일부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노르웨이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으니 기어를 바꿔 이 멋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노르웨이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 진보적인 정책,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일과 삶의 균형 덕분에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노르웨이 사람들의 삶은 정말 어떨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평등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의료부터 교육까지 모든 사람이 필수적인 요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으로 뒷받침됩니다. 노르웨이는 비교적 높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그 대가로 노르웨이 사람들은 보편적 의료 서비스 무료 또는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교육, 그리고 필요할 때를 위한 재정적 안전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고등교육은 외국인 학생에게도 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노르웨이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도 빚더미에 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관해서는 노르웨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립니다. 이러한 혜택은 노르웨이가 수년 동안 꾸준히 선두를 달려온 인간 개발 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노르웨이에서 거의 종교와 같습니다. 평균 근무 시간은 약 37.5시간이며 사실 초과 근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노르웨이 사람들은 오후 4시에 사무실을 떠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야외 활동을 즐깁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노르웨이는 거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이 분야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모는 전액 유급으로 최대 49주를 쉬거나 80% 유급으로 59주를 쉴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할당됩니다. 이는 가족의 행복과 성평등을 강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도 확장됩니다. 그들은 초 코세 코세 멈시아라는 개념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는 느슨하게 아늑함과 만족감으로 번역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벽난로 주변에 모여 있든 평화로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든 코세는 행복과 휴식의 순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에서의 삶이 항상 아늑한 저녁과 사회적 혜택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얀테로벤 젠텔로븐이라고 알려진 독특한 문화적 개념에 의해 형성됩니다. 얀테의 법칙으로 번역되는 이 불문율은 겸손 평등 그리고 너무 튀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종종 개인의 성취와 자기 홍보를 찬양하는 세상에서 외부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는 공동체를 육성하고 오만을 억제하는지도 원칙입니다. 때로는 제한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얀테로벤은 모든 사람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르웨이의 높은 생활 수준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합니다. 이 나라는 낮은 범죄율과 시민들 간의 강한 신뢰감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은 고품질이며 대중교통은 믿을 수 있고 공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 중 일부입니다.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꾸준히 선정되는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노르웨이에서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생활비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단점보다 훨씬 큽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 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사회에 대한 논의는 몇 가지 특이점을 언급하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들의 오두막, 즉 휘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박한 휴양지는 종종 정이나 수도가 없는 외딴 지역에 위치하며 단절하고 재충전하는 궁극적인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세계적인 미식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독특한 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루노스트, 브룬노에스티, 즉 갈색 치즈는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며 명절에 인기 있는 젤라틴 같은 생선 요리인 다소 호불호가 갈리는 루테피스크도 잊지 마세요. 노르웨이 사회는 평등 공동체 그리고 단순함의 가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곳입니다. 진보적인 정책부터 야외 활동에 대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들이 고향이라고 부르는 풍경만큼이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닐지라도 노르웨이가 잘 사는 기술을 마스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제는 종종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삽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1인당 GDP와 번성하는 복지 시스템을 갖춘 노르웨이에서 사는 것이 재정적인 천국이라고 가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부는 부인할 수 없지만 일상적인 지출의 현실은 여러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경제를 움직이는 요인과 이 스칸디나비아 강국에서 사는 데 드는 비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르웨이의 부가 어디서 오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1960년대 북해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노르웨이는 평범한 어업 국가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석유 및 가스 수출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정부는 이 자원을 관리하는 데 전략적이었습니다. 이익을 탕진하는 대신 노르웨이는 국가연금펀드 글로벌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즉 맘업 오일 펀드로 더 잘 알려진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이 기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 펀드이며 국가의 부가 여러 세대에 걸쳐 공유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경제는 석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재생에너지, 특히 전체 전력의 약 90%를 공급하는 수력 발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노르웨이는 또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녹색 전환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날 노르웨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 중 약 80%가 전기차입니다. 이는 전기차를 전통적인 가스 구동 차량보다 더 저렴하게 만드는 정부의 관대한 인센티브 덕분입니다. 이제 노르웨이에서 사는데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전환해 봅시다. 짧은 대답은 엄청나게 많이 입니다. 노르웨이는 끊임없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로 선정되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커피 한 잔에 $5 술집에서 맥주 한 잔에 $12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식료품도 마찬가지로 비싸서 신선한 농산물과 같은 수입품은 다른 곳에서 지불할 금액의 2배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식은 일상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사치로 여겨집니다. 많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집에서 요리하며 생선, 감자, 빵과 같은 전통적인 주식에 의존합니다. 주택은 또 다른 상당한 지출입니다. 노르웨이 주택은 일반적으로 넓고 잘 관리되어 있지만 가격표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오슬로, 베르겐, 스타방에르와 같은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크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오슬로에서 침실 1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약 $500에 달합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은 높은 임금과 강력한 사회 안전망 덕분에 다른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 비해 수입에서 주택에 지출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낮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강력한 경제와 관대한 임금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의 평균 연봉은 약 70원 1,000달러이며 많은 직업이 훨씬 더 많이 법니다. 그리고 세금이 높지만 소득세율은 최대 38%에 달할 수 있음. 노르웨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나라의 훌륭한 공공 서비스를 통해 세금만큼의 가치를 얻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또한 노르웨이의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부분적으로는 소비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는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와 담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초점은 노르웨이 사회에서 재활용 및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친환경 관행을 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활비는 특히 이민자들에게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처음 도착했을 때 종종 물가 충격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무료 야외 활동을 즐기고 집에서 요리하는 것과 같은 노르웨이 습관을 채택함으로써 높은 가격에 적응합니다. 결국 노르웨이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 누가 비싼 오락을 필요로 하겠어요? 노르웨이의 교육은 단순히 졸업장을 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를 창출하고 지식과 진보를 중요시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무료 학비부터 최첨단 연구에 이르기까지 노르웨이의 교육 접근 방식은 야심찬만큼이나 실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시스템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르웨이의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학교 교육은 6세부터 16세까지 의무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합니다. 그 이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이 혼합된 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매력이 있습니다. 대학을 포함한 공교육은 무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 학생에게도 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학자금 대출에 묻히지 않고 학위를 받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꿈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노르웨이는 기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유아 교육 또한 이곳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세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 중 90% 이상이 바르네하게라고 불리는 유치원에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ABC나 123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비가 오든 해가 뜨든 놀이탐험, 심지어 야외에서 시간 보내기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평생 학습을 위한 균형 잡힌 토대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인 평생 학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성인은 다시 돌아가 교육을 마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더 넓은 사고방식의 일부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습이 학교를 떠날 때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5세이든 45세이든 직업시장에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졸업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노르웨이는 1인당 연구원 수가 거의 다른 어느 곳보다 많고 인상적인 학술 출판율을 자랑하는
혁신의 온상입니다. 이 나라는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양식업 모두 큰 성공입니다. 노르웨이는 글로벌 진보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두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혁신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잊지 마세요. 2023년에만 정부기관인 이노베이션 노르웨이,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8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 대출 및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기술 스타트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문으로 확장되어 모든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번성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일만 하고 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야망과 실용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슬로와 같은 도시는 전기버스, 스마트 폐기물 시스템,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과 같은 기술 중심 솔루션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 중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는 혁신이 단순히 연구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녹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르웨이가 피오르와 겨울 외에 유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강력한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는 많은 나라가 모델로 삼는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며 자금이 잘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며 모든 사람에게 접근성을 자랑하는 의료 시스템의 해서의 삶은 어떨까요?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의료는 공공자금으로 지원되며 건강이 기본적 인권이라는 원칙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보편적이라는 의미이며 소득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가 필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의료 자금은 주로 세금에서 나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약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지만 이 비용은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최소한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의사 방문 비용은 약 30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개인이 연간 본인 부담 상한선인 약 3,000 노르웨이 크론에 약 300달러에 도달하면 나머지 한 해 동안의 모든 추가 의료 비용은 전액 보장됩니다. 이 보장에는 전문의 방문 입원 처방약이 포함됩니다. 특히 16세 미만 아동의 의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노르웨이의 병원은 공공소유이며 지역 보건당국에 의해 관리됩니다. 그들은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고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으며 진료가 효율적이고 공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이든 그렇듯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시술에 대한 대기 시간은 길 수 있습니다. 이는 흔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응급진료는 우선순위이며 위급한 경우는 즉시 처리됩니다. 정신건강 또한 노르웨이에서 중요한 초점입니다. 정부는 신체 건강과 함께 심리적 안녕을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도움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클리닉과 헬프라인이 있으며 정신건강교육은 조기인식과 개입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의료 시스템은 질병 치료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예방치료에도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예방접종 프로그램, 정기건강검진, 공중보건 캠페인은 모두 인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평균 약 83세에 달하는 이 나라의 높은 기대 수명은 이러한 조치들의 성공을 증명합니다. 생활 방식 또한 전반적인 안녕에 큰 역할을 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야외 활동에 대한 사랑으로 유명하며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정부는 접근 가능한 하이킹 코스, 국립공원, 심지어 도시 녹지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공공정책을 통해 신체 활동을 장려합니다. 스키, 하이킹, 자전거 타기와 같은 야외 활동이 1년 내내 엄청나게 인기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노르웨이 의료의 또 다른 독특한 측면은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입니다. 예비 부모는 관대한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전액 유급으로 최대 49주 또는 80% 유급으로 59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휴가 중 최소 15주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는 성평등을 증진하고 두 부모 모두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장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비용이 듭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는 공공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것을 공정한 거래로 봅니다. 그들의 세금이 가장 필요할 때 보안과 양질의 진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노르웨이의 멋진 풍경, 혁신적인 정신 또는 공정성에 대한 헌신에 이끌리든 상관없이 노르웨이는 사람과 지구를 우선시할 때 사회가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빛나는 예입니다. 북유럽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다면 노르웨이는 알아볼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것으로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